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관련 내용을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모시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볼 때 2,000명대로 계속 당분간 가겠습니까? 네, 우리가 유행의 미래를 예상을 할 때는 확산세를 늘리려는 힘과 감소시키려는 힘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델타 변이가 심각하게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예.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 능력이 최대 1.8배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델타 변이가 차지한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의 효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힘 때문에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7월과 8월에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행 상황은 최소한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감소하기는 어렵다고 치고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 한 2천 조금 넘다가 거기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3천이라는 숫자,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정점이 언제 도달할 것인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예.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감소해야지 정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확산세가 변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증가의 속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냐 네.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증가하냐의 차이이지 미래의 방향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수도권에서 이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가 지방으로 휴가철을 맞아 다 내려갔다가 지방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그분들이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으로 다 돌아오시면 또 확산이 확 크게 되는 건지, 그리고 광복절 또 뭐 집회라든가 휴가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확산이 되는 건지, 이런 고비들이 영락없이 작용을 할까요? 네, 그런 고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휴가나 집회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은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이 증가하고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더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주차별로 소폭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현상들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전체적인 확진자의 방향에 있어서는 가장 큰 힘들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돌파 감염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0% 정도 맞는다면 집단 면역은 형성되고 그때부터는 뭐 완전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인데, 델타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 또 나온다면은 이 70%라는 거는 바꿔야 됩니까? 네, 델타 변이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종식의 미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델타 변이는 매우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 국민 70% 정도가 접종을 하면 백신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예.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접종을 해도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더해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종식의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앞으로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이 높거나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나올 변이 바이러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돌파 감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예. 백신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을 놓고 볼 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걸렸는데 사망에 이르거나 위중한 환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역시 사망이나 위중증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지금으로서는 백신밖에는 믿을 게 없는 건가요?
네, 4차 대유행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판도라 상자 안에서도 희망이 남아 있었잖아요. 저는 그 희망이 백신의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아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을 2회 접종할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사망과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앞으로의 방역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을 맞으면 최소한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감기처럼 옆에 이제 달고 사는 거 아니겠나라고 하는데 물론 감기를 늘 앓고 또 낫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사망,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빨리 누구에게나 퍼지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감기처럼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코로나19를 데리고 다닌다면 그건 어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감기, 인플루엔자와 비교하기에는 코로나19의 전파 능력도 몇 배가 되고요. 사망률도 거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10배.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19가 매우 특별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유일한 수단이 저는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중증화의 가능성을 매우 줄여주고 예. 전파력 또한 감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인플루엔자나 감기처럼 코로나19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오긴 올 겁니다만 예.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와서 축적돼 있고 꺼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들어오는 게 당장 불투명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추석 전에 3,600만 명 접종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달성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의 시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냐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고통을 경감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9월에 3,600만 명이라는 일정 자체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예. 이거보다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당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늘 나옵니다. 정부가 백신 수급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시작이 좀 늦었을 뿐이지 약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래도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면 백신의 공급은 더 빨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아무래도 K 방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뭐 계획을 짜는데 조금 뭐 늦어졌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좀 늦긴 늦었군요, 스타트가. 백신의 공급이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 출근길에 5분 정도만 늦으면 도착 시간이 많이 늦어지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런 원리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면 뭔가 좀 수급이 원활하겠는데 지금 삼상 시험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갖다가 막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백신 작업화까지의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순조롭게 완료가 되고 상용화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되어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유행을 봤을 때 국산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복귀 속도를 봤을 때에는 이거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물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지금은 조금 느리고 아니면 부족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국방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기간 산업으로서 계속 투자를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